안녕, 우리 3학년 친구들. 선생님이랑 두 번째 도덕 수업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갈 부분은요, 교과서 기준으로 62쪽부터입니다. 2학기 때 보는 두 번째 수업 영상인데요. 오늘 우리는 저번 시간에 했던 걸 마저 하고 4단원 아껴 쓰는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지막에는 퀴즈 제출하는 게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 가족 회의의 순서를 안다. 두 번째, 어려움 이겨내기. 세 번째, 아껴 쓰는 우리라는 4단원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소중하게 여겨요 라는 소단원에 대해서 같이 선생님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함께 만들어가는 도덕 수업이라고 해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첫 번째,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두 번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었고요. 세 번째, 도움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어려움 이겨내기, 축하하고 감사하기 정도를 다루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어려움 이겨내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는데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 보는 것.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려고 할 때 가장 힘이 되어주는 건 어쩌면 항상 같이 살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가족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볼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가족 회의의 순서를 우리 친구들이 30초 동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모두들 읽어보았나요? 가족 회의를 하면서 서로서로 다짐하고 약속하면서 서로서로 감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잊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가족 회의를 하고 나서는 항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주제를 적고, 선생님 미안해요. 제일 먼저 할 거는
오늘 날짜와 누가 참석을 했는지 적어야겠죠. 회의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제를 적어주고요. 그 주제에 대한 가족들의 의견을 적어주고 각 의견을 종합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궁극적으로 다짐과 약속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약속까지 하고 서로 격려 그래 열심히 해보자 대단해 이런 사랑과 감사와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나누는 거죠.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 친구들이 가족 회의를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족 간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가족 회의를 할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 끝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려움 이겨내기. 유난히와 친구들은 함께 목표를 이루려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만나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떠올리며 끝까지 견디며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아기 돼지와 자전거 달림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기 돼지와 자전거 달림이라는 내용이 64쪽부터 여러분들 교재 64쪽부터 67쪽까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친구들이 실제로 해보는 거와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로 축하하고 감사해 주는 게 68쪽, 69쪽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은 오늘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64에서 67.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68에서 69에 있는 거를 한번 읽어보는 것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요 사이 내용은 선생님이 잠시 점프를 할게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64부터 69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64에서 69까지는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64부터 69까지 있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5분 동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 읽은 사람들은 어려움 이겨내기와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합시다. 5분 동안요. 이야기를 다 읽은 친구들은 이제 교과서 70쪽을 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과 4단원에 들어간다고 했었죠. 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은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가는 도덕 단원이라서 선생님이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했고,
그 다음에 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앞에 있는 목차, 표지, 첫 장면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4단원에 있는 첫 장면을 잘 살펴보면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눈에 뭐가 보이는지. 첫 번째, 단원 제목이 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껴 쓰는 우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책에 어떤 그림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왼쪽 첫 번째 그림에 있는 친구는 책을 가지고 뭘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에 있는 친구는 뭘 하고 있나요?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계가 있죠. 시간에 대해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분리수거를 하고 있죠. 캔류, 플라스틱류, 종이류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무엇을 배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글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아껴 쓰는 우리. 우리는 시간과 물건을 아껴 써야 됩니다. 시간과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합니다. 물건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물건이라도 아껴 쓰고 소중하게 다룹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떤가요?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단원의 처음에 나오죠.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내용은 뭐다?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고 소중히 여기는 생활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까요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첫째, 시간과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를 알아볼 거고요. 둘째, 물건을 아껴 쓰는 방법을 알고 실천해 볼 겁니다. 셋째, 시간을 아껴 쓰는 바람직한 태도를 알고 실천해 볼 겁니다. 넷째, 시간을 잘 관리하고 물건을 아껴 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내용을 이번 단원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72쪽, 73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아껴 써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물건을 아껴 써야 하는 걸까요? 그 물건을 아껴 쓰는 생활의 중요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활 속의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이야기를 잘 읽어보고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까닭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물의 소중함.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머지않아 마실 물이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는 물이 부족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영상도 보여주셨습니다. 맞아요.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나쁜 습관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에 덕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소중한 것은 평소에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고 나서 후회하게 되지요. 우리가 아껴 써야 하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학용품과 전기가 있습니다. 음식과 종이도 아껴 써야 해요. 잘 알고 있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활 속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기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의 덕이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평소에 소중한 것들을 아끼고 지키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덕이와 친구들은 물을 함부로 사용하는 게 큰 문제다. 그래서 아껴야 된다. 그리고 학용품과 전기, 음식과 종이도 아껴 써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껴 쓸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에 답안을 쓰고요, 교과서에. 다음으로 물건을 아껴 쓰는 일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한번 답안을 써보도록 합시다. 이 두 가지 답안을 다 쓴 사람은 쉬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2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서 72쪽에 있는 걸 자기가 스스로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다 쓴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스탑하고 쉬고 오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선생님이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톡인데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전략. 덕이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집에 도착해서 자료들을 찾아보면 덕이는 아나바다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략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전략해서 번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까지 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덕이는 어머니께서도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전략 운동이란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싼 값에 내놓고 대신 필요한 물건을 싼 값에 살 수 있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매우 즐겁게 참여하는 활동이란다. 그래, 이거야.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알려줘야겠어. 덕이는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 조사해서 다음 도덕 수업 시간에 친구들에게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연기를 잘 못해서 좀 그런데, 자, 덕이의 말을 또 체크를 해보면 생활 속에서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죠. 아나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나바다는 아껴 쓰고, 같이 한번 봅시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처럼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아껴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덕이의 이야기 두 가지를 잘 봤죠,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아나바다 운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학용품을 소중히 여기며 아껴 씁니다. 친구와 물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친구와 서로 필요한 학용품을 바꿔 씁니다. 다 쓴 병을 꾸며 연필꽂이로 다시 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용품 외에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고 아나바다를 실천하려는 마음을 지녀봅시다. 오늘의 마지막 과제입니다. 교과서의 74쪽을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75쪽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74쪽의 아나바다에 대해서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아나바다 운동에 대해서 채운 학생들은 선생님 다음 걸 보고요. 덜 채운 학생들은 지금 잠시 영상을 정지하고 채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62쪽부터 74쪽이죠.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도덕 4단원 전에 있는 내용과 4단원 초창기 처음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의 순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려움 이겨내기랑 서로 칭찬해주는 거는
선생님이 각자 한번 읽어보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껴 쓰는 우리 단원을 소개해줬고 소중하게 여겨요에 대해서 아나바다 운동까지 소개를 해줬습니다. 두 가지의 글을 읽고요.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선생님 유튜브 링크 아니면 혹은 여러분들 학급방에 올려준 링크를 통해서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건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72쪽 밑에 있는 답안을 완성해 놓기. 두 번째, 74쪽 밑에 있는 아나바다 채우기. 세 번째, 퀴즈 제출하기. 여기까지 세 가지가 완성된 학생들은 쉴 수 있도록 합니다. 40분 수업 중에 선생님 영상이 한 30분 정도고 10분 동안 여러분이 이 과제를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3학년 친구들 모두 고생했습니다. 세 가지 과제 제출해주세요.